조용한 섬마을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겁나 좋아. 월급 탔어? 응, 월급 타고 왔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밭구분이 더 좋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안 채워도 되겠지? 아니 51만 원 타니까 안전면에서는 제일 많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는다는데 살고 싶어지지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곳에선 햇빛이 연금을 줍니다. 우리 신안군이 제일 흔한 것이 바람과 햇빛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로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 이게 될까? 이게 저희 걱정이 많았죠. 왜? 딴 데서도 안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요. 지역의 자원으로 새로운 희망을 이어갑니다. 분명히 어민들한테 소득원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싶은 섬 신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네 개의 섬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섬이라서 오기 어렵다는 건 다 옛말입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생기면서 이제 차를 타고 또 걸어서도 올 수 있는 섬이 많아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안강 배당금을 오전 10시부터 마을 회관 주차장에서 수령하오니 배당금을 받으실 분들께서는 전원이 나오셔서 본인 사인하시고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안강 이익 배당금을 오전 10시부터 그럼 배상금 타라고 방송하니라고 우리 이장님. 전원이 나오셔서 배당금을 배당금을 받으러 수령해 주시기 오라는데 바랍니다. 서둘러야죠.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이 제일 먼저랍니다. 하하, 벌써 많이 들어오셨네요. 박이자 씨 사인하라게. 본인은 사인하라게. 글씨 이 마을에 살면 누구나 다 받는 배당금입니다. 이 나은이 우리 딸. 유독 신나 보이는 이분, 두 아이의 아빠 종규 씨입니다. 하나나 더 나쁠 걸 그랬어. 아이고 더 나라 둘만. 그럼 그거는 부모라고 해놔라. 애기 것은 그 옆에다. 처음에는 저희가 좀 이게 실제로 배당금이 나올까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저 한 4번인가 받았나요? 5번째인가? 근데 실제로 나오니까 그놈 생활비로 돌리고 또 그 생활비에서 남는 거를 아이들 교육비로 지금 돌려서 쓰고 있어요. 처음으로 받은 때가 2021년 4월이라고 하니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씩, 그러니까 3달에 한 번씩 이 봉투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도착해. 갑시다. 3년, 2년 전부터 받았었거든요. 그럼 분기별로 했으니까 4번이니까 3, 42? 12번 정도. 어떠세요? 아니 기분이 좋죠. 우리 안전면에 우리 생각지도 못한 그 배당금 받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러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생활비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진짜로 돈이 나올까 반신반의했지만 이젠 언제 나올까 기다립니다. 제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적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다면
이제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햇빛 연금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도 젊어도 옛날에는 햇빛하고 바람하고 제일 무서웠고 제일 짜증스러웠는데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수익을 남겨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이익금을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 뭐 신기해요. 이 배당금은 쓸모 없어진 땅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나온 전력 수익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햇빛 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유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씨, 여가 있어. 올라왔지. 받으면 꼭 용돈 봉투 같아 신바람이 납니다. 어머니 얼마 타셨는데요? 12만 원인 것이요. 이놈도 감격이 넘치요. 진짜 이수정 나서 얼마나 좋겠어. 사무실로 가면은 붙어가지 마. 난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먹었을게 치킨 먹대 우리. 아니 그러다가 엊그저께 먹었을게 그냥 국밥 먹으러 가세. 그럴까? 그래요. 맛있게 먹고 오셔. 이놈 받아갖고 시장도 보고 모욕도 하고 우리 영감 뱀비도 사주고 아들 어떤 아들이 달달이 이렇게 줘 돈을 석 달에 한 번씩. 달달은 안 줘도 석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줘도 겁나 좋아. 맛있는 것도 짱이요. 오준 얼른 왔나 온돌 없던 갈란다. 여 해가 이렇나. 국밥이 하다 맛있다가 한번 가볼라. 그냥 집으로 가기에는 아쉬운 날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햇빛 연금을 받는 날엔 단체로 읍내 나들이를 합니다. 갑니다. 가자, 얼른 가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읍내 나가기 아주 딱 좋은 날입니다. 장을 보러 오신 모양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사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머니 콜라 드시게요? 갖고 가서 넣고 식사하고 가슴이 뻑뻑할 때 한 모금씩 먹으면 푹 내려가고 그리고 떨어졌더라고. 그럼 어디 따르고 있는 거 모르죠. 세 분이서 뭘 그리 찾으시나 했더니 빨래 비누입니다. 빨래 비누 필요하세요? 진짜 양말 같은 것은 바깥에서 주물주물하고. 살 것들은 다 샀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월급 탔어? 응, 월급 타고 왔어. 시장 보러 왔다니까 오늘. 월급 탔다게. 아야 써야 또 나오지. 맛있는 거 좋은 거. 32,800원. 32,800원?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이네요.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으니 7,200원. 진짜 공돈이 생긴 기분입니다. 써야지. 나 이 돈 처음 써본다. 햇빛 연금은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나옵니다. 주민소득은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안의 아이디어였죠. 제대로 통한 것이 만약 현금이었다면 어르신들의 봉투는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짐도 맡기고 길을 나선 곳은 식당입니다. 손에다탕 말고 내장국밥. 배당금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네 분이 나오세요? 아니, 잘하지. 그럼 타기만 하면 나와서 먹게. 묵은 것이 최고요. 몸에다 주기만 하면 몸에다 투자해요. 천천히.
값습니까? 약속대로 오늘 점심 메뉴는 뜨끈한 국밥입니다. 햇빛 연금 받는 날엔 꼭 한다는 회식입니다. 쌀 많이 먹어라 판이만. 많이 먹고 오래 살아. 죽어들 운도도 하루도 부부들하고 오늘 운도 따르게. 그렇다 오늘 또 구장은. 살면서 자식 뒷바라지에 가족이 먼저였던 어르신들. 햇빛 연금을 받으면서부터 소소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지하게 좋아. 기분이 겁내 오늘 좀 춤추고 잡더냐. 이하고 또 밥 먹으러 이제 한번 사줘야지. 내가 쏠라고 와. 이장 할때 내가 쏨세. 어르신들이 원래 돈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러고 한 번씩 나와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왔으면 좋은 거지.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나와서 뭐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죠. 돈 벌어가지고 받아. 신안의 가게라면 다들 붙어있는 이곳. 이곳에 가면 상품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연금을 받는 날이면 가게마다 봉투를 든 손님들로 시끌벅적해집니다. 주민은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서 좋고 가게는 매출이 늘어나니 좋고 92,000원 그럼 9만 원 주면 되겠다. 92,000원. 덕분에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신안군에서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배당금 있는 날마다 좀 바쁘시겠어요. 네. 어머님들이 그날은 월급날이라고 한꺼번에 몰려오시니까 고기도 그날 사서 드시다. 식당이고 어디고 이제 이런 날은 좀 바빠요. 바닷물이 빠져야 섬을 오고 갈 수 있는 마을. 하루에 2번 섬과 섬을 연결하는 노두길이 열립니다. 수영이 좋잖아. 놀기 잔잔하고 마음 편안하고. 진짜 예쁘다. 도시에 살았으면 이런 느낌, 이런 여유가 없었을 거야. 내가 너무 감탄. 도시 생활을 하던 부부는 남편의 고향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볼 일이 그렇게 안 없었지. 이 시골에 와서 사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술 안 해. 어느새 귀촌 8년 차. 부부는 이제 함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귀촌 후 함께 농사일을 시작한 부부. 처음 햇빛 연금 얘기가 나왔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고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연금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이니까. 여기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저기 경상도 쪽으로 갈까 전라도 신안군으로 올까 했을 때 여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실 분들도 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주민이 햇빛 연금을 받으려면 조합비 10,000원을 내고 주민협동조합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찬반으로 갈렸던 주민들도 연금을 받고부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는 반대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은 다 갖고 가니까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기 이후에도 꾸준히 공청회도 열고 좀 마을 설명회도 하고 그랬어요. 다 이게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수익을 배분하겠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주민들의 참여로 세워진 태양광 발전소는 수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햇빛 연금이 지급되는 지역은 총 4곳. 신안 군민의 19%가 받고 있습니다.
36가구가 살고 있는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마을 한편에 눈에 띄는 집 한 채. 섬마을엔 아이가 귀하다는데 이 집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한 명이 더 있네요. 쌍둥이 1분 먼저 태어난 형, 그리고 또 이어서 태어난 혜원이 막내. 박주원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딸은 없었는데. 제일 인기 없는 아들만 있는. 지금 잠깐 보고 이제 빨리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해요. 표정만 봐도 알 것 같네요. 안 했지 최근에. 재영 씨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이곳으로 귀여를 했습니다. 영화도 볼까? 소리 형은 이만큼 컸네. 도시 생활할 때 몇 살 때 왔지? 3살 때인가? 그때 들어오고요. 그 뒤로 해가지고 여기 살면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아이가 하나에서 갑자기 셋이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재영 씨. 그때 햇빛연금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 아동들 같은 7세 미만인가는 이제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2배로 주니까요. 그냥 얼마 주겠지 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금액도 커지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더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또 군에서 목표는 뭐 1년에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나고 하니까는 많이 기대하고 있죠. 재영 씨는 이 마을의 이장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팎을 자주 둘러보는데요. 이게 마을 정자인데 기아가 떨어져서 깨졌네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면에다가 보수 요청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하나는 없고? 안 나온대요. 안녕하세요. 난 마을에 전에 없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로운 집들이 한 채, 두 채 들어서더니 올 봄에는 이사 예정인 집만 3채입니다. 해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바다 일도 그렇지만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도 연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의뢰를 하거든요. 살기만 해도 돈을 주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지. 뭐 하시게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잠드시고. 생각보다. 이제 이사만 남았다는 신상종 씨. 곧 새로운 이웃 사촌이 됩니다. 아내와 둘이 살 집이라는데요. 일단 풍광부터가 남다릅니다. 야, 전망도 역시 좋다. 집 주인의 마음에도 또 재영 씨의 마음에도 쏙 듭니다. 별채인데요, 완전. 처제가 살고 있어 이곳 우목마을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선배님이시네요.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런 뭐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배당금도 있고 1년 후에 가입을 하시는데 이제 1년간 50%만 나오고 2년이 된 해부터는 100% 다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태양광에서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또 가까우니까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거리 순으로 해가지고 100m, 500m, 1000m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차등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살 돼서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많이 나오면 좋죠. 나이에 따라서 그게 다르니까요. 신안군은 전입만 하면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귀여 귀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햇빛연금 시행 3년 차.
안주하도는 연금이 지급된 2021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촌마을의 아침이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영 씨가 집을 나서고 있는데요. 날씨가 때때로 바뀌니까 항상 확인한 다음에 바다에 나가야죠. 날씨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바다에 나갈 때는. 오늘은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아, 일하기 딱 좋은데요. 바다로 가기 전 잠시 들러 준비 다 했어. 뭐 하세요? 무심히 한마디를 건네고 혼자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바다 일을 함께 나갈 분이라는데 어업 선배이자 동료인 재영 씨의 아버지입니다. 잘 살아있나? 이걸 통발에 넣어야지. 이게 오늘 준비물이에요? 네. 낙지 미끼하고 기름. 출근길. 매일 보는 바다지만 그날이 새롭습니다. 아니, 멋지네. 저 청년들. 맨날 아침마다 보는 풍경 아니에요? 맞죠? 아니, 근데 바다도 멋있지만은 저희는 일 나가잖아요. 저렇게 딱 옷 맞춰 입고. 누군가는 또 재영 씨의 모습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겠죠. 천사 11호. 멋있죠, 배? 제 배입니다.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이 배를 2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단단히 별러왔던 일이었죠. 배 보이죠? 저게 1.2톤짜리인데요. 처음에 기여해가지고 저 배로 조업을 했어요. 작은 배로는 조업하기 힘든 날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언제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배를 타고 20분이면 도착입니다. 이곳에 3일 전에 넣어놓은 통발이 있다는데요. 통발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잡혔을까요? 너무 깨끗한데? 아버지는 말없이 빈 통발에 다시 먹이를 채워둡니다. 있다. 여기 하면 이제 보니. 오랜만에 봐. 재영 씨는 겨울이면 통발로 낙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올 통발 낙지잡이가 예년 같지 않다는데요. 하지만 겨울 조업을 못 나가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낙지가 작아. 배를 바꾼 후 어획량도 3배로 늘어났고 그만큼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좀 더 빨리 배를 바꾸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배하고 허가까지 해가지고 생각했을 때 2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부담스럽다 이걸.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고심만 했는데 군에서 나온 공지사항을 본 거예요.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한 달에 임대료만 내면 되고 몇 년 동안 그 임대료만 내다가 원금 상환하면 갚으면은 이제 4배가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원하는 배를 구입해 잘하고 있지만 바다 일을 하는 아들이 늘 걱정인 아버지. 부모 마음 다 그러겠죠. 이 어려운 일보다 더 소원하고 돈 벌 수 있는 일하면 좋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니야, 바다 일이. 한편으로는 어엿한 어업인이 된 아들이 대견합니다. 재영 씨는 바다에서 오늘도 희망을 얻고 갑니다.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아, 방금 바다 갔다 와가지고. 배는 그럼 아직은 이상은 없으시고요. 아, 예, 고장도 없고 지금 거의 3배 수준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죠. 얼른 갚으셔서 본인 배 만드셔야 되니까. 아유, 그래야죠. 열심히 잡아서 모아서 이제 제가 완벽히 제 배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하루에 1,000개를 보신다니까. 재영 씨가 선정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구입 임대 사업은 자본이 없어 어선을 못 사는 청년과 귀여인에게 어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현재 신청 대기 인원만 215명,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이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선 한 척씩 가져가시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어업 기반을 좀 키워주고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더 목적입니다. 가장 막막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혜택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본금 때문에. 근데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는 걸 그 돌아온 귀화한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부담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제 뭔가 의지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득 찼던 바닷물이 빠지면 신안의 바다는 또 다른 풍경을 내어줍니다.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의 갯벌입니다. 아내의 고향으로 귀화를 한 손인수 씨. 봉제 일만 25년에 생선은 먹을 줄만 알았습니다. 농어예요, 농어. 이것도 농어고 이게 민어네. 이거는 숭어고. 이젠 반 전문가입니다. 고기는 다 살아갖고 들어올 때는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말리면 이제 비슷하게 보이지. 그동안 어장을 하는 작은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지금은 바다일도 하면서 아내와 횟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진을 놓고 그냥 자, 인수 씨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개체굴 학교 군에서 실시한 거의 수료증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개체굴 양식 학교에서 개체굴 종자 생산과 양성,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육받고 개체굴 양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개체굴은 낱개로 개체를 키워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굴입니다. 일단 크기부터 일반 굴과는 다르죠. 처음에는 이제 생소했죠. 굴을 낱개로 하나씩 키운다? 이걸 어떻게 가방에다 넣고 키운다 그래서 생소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개체굴의 가장 큰 특징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노출식 양식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받침대를 설치해 개체굴 양성망을 서랍처럼 넣었다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체굴은 매일 밀물과 썰물을 겪으며
햇빛과 바다 사이에서 그 속을 꽉 채우며 자라게 됩니다. 신안군이 개체굴 양식에 주목한 것은 4년 전. 2018년 수산연구소를 만들어 개체굴 양식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종자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완전 양식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넓은 강화를 개발해서 기존에 있던 효자 품목인 김이라든지 전복, 우럭이라든지 이 품종이 소득이 제한됐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우리 신안에 도입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중에 저희가 이 천사굴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군이 나선 것은 개체굴은 개인이 하고 싶어도 종자 생산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에서 개체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래라는데요. 개체굴 유생이 어딘가에 붙으려는 시기에 모래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모래가 아니고 다 굴들입니다. 모래 위에 일정한 유생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한 3, 4일 지나면은 얘들이 모래 알갱이 하나씩 부착하게 되죠. 그때 낱개굴이 탄생하는 겁니다. 개체굴이 3 내지 7cm만큼 자라면 야외 양식장으로 옮겨 자연에서 자라게 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 유생에서 종자까지 만들어서 바다에서 양식까지 해서 시범 양식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 임대 사업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민들한테 소득원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은도 개체굴 양식장으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손인수 씨도 작업 준비를 합니다. 양식장에 일이 있는 날이면 개체굴 양식학교 수료생들이 나와 실습 겸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가방을 넣으려고요. 오늘 새 개체굴을 넣는 날입니다. 들어갈 때는 3cm는 한 140마리 정도 들어가고요. 7cm 이상들은 약 60, 70마리 정도. 폐사도 덜 되고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도 강해지죠. 인수 씨가 호기롭게 앞장서 보는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바다에서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있어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사장님 이때부터 우리 바다 댕겨요. 이렇게 이 시간에. 그래야 돼. 왜냐면 시간이 많아. 그때부터 작업하면 돼요. 저희가 우측 그쪽이야?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 네. 테이블 있어 거기? 있어요. 거기야. 그럼 이쪽에 있죠? 네, 여기. 보이지? 물때에 맞추다 보면 작업 시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물 빠지는 시간과 속도가 매일 달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식장 빈 서랍에 잘 키운 개체굴을 넣어줍니다.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게 될까 싶은데 하하, 됩니다. 손으로 찾아서 넣는 거죠? 이렇게 더듬더듬. 아, 그러네요. 지금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안 빠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또 다른 시간과의 전쟁. 세밀한 보수 작업은 물이 들어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안 추울 편이에요. 진짜 추울 때는 손 못 넣어요. 아파. 애려 막. 애려. 추위를 느낄 새도 없습니다. 수료생들에겐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개체굴 하려고 기회를 준비를 했어요. 교육 받으면서도 계속 작업이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같이 도와드리고. 덕분에 오늘 새 개체굴이 양식장 입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8개월.
얘는 25개월 된 애들이에요. 애들이 출하 등급에 개체굴이 상품화되기까지 자라는 기간은 대략 2년. 지금 10cm급 이상이죠. 일반 굴은 한 50원, 70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2,000원입니다. 하나에. 들어가. 아직 시범 양식 중이어서 이 정도 크기의 개체굴은 아주 귀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자, 그런데 오늘은 시식까지 합니다. 처음 맛보는 개체굴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식감이라 해야 되나? 예. 그게 아삭아삭한 거. 이게 씹히는 맛이 있구만. 모두가 떠나고 현장에 남은 이분들, 따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체굴 양식 민간 임대 사업에 선정된 주인공들입니다. 자신이 양식할 구역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저 옆에 보시는 200세트 뒤쪽부터는 저기 한 600세트, 800, 100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제 민간 임대 사업이 지금 선정돼서 민간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구간입니다. 개체굴 양식학교 수료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제가 이번에 임대사업 받은 거거든요. 각자 자신의 구역을 확인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미 자라고 있는 개체굴을 보니 설레이기도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일반 굴이 아니라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굴 자체가. 또 단가도 일반 굴보다 좀 많이 높다고 그러고 시설을 군에서 해주셨고 그렇게 다른 양식에 비하면 사료도 안 줘도 되고 그냥 사람이 가서 투입만 하면 자연에서 알아서 좀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사나흘에 한 번 와서 망을 흔들어 뒤집어주면 됩니다. 손인수 씨가 귀여의 꿈을 이룬 날입니다. 이제 3기생들도 있고 2기생들도 있고 막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기생들도 이제 앞으로 더 쭉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공동체 사업으로 서로 해서 그렇게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안의 청정 갯벌에서는 개체굴이 햇빛을 받으며 어민들의 꿈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염전이 가장 먼저 생긴 비금도는 그동안 염전 수입이 좋았던 곳입니다. 드넓은 염전은 신안의 햇빛을 받아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해냈고 그 덕에 섬 주민들은 잘 살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염전 일을 해온 양군자 씨. 부부에게 염전은 땀과 노력으로 일군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이제 이렇게 불로 구워서 한 소금. 그리고 아버지 때는 이제 톱판에서 하다가 이제 또 저도 이제 소금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세월만큼 소금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도 각별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3년 전에는 엄청 쌌었어요. 20kg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포에 그때는 1,800원, 2,000원밖에 안 했었죠. 키로에 100원짜리. 소금값이 폭락하면서부터입니다. 청소해야지, 청소. 이제 소금을 생산하려면 청소를 다 해야 돼. 천연납게 모으는 거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부부는 염전 일이 이제는 힘에 부칩니다. 미끄러지게 조심하시오. 남편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는 아내. 나이도 먹고 허리가 많이 몸이 불편해서 이제 아들이
소금 낼 때 와서 해줘요. 한 6개월간. 젊을 때는 힘든지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기에 차근차근 힘이 들더라고. 부부가 염전일을 고민하던 중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주민이 이제 합심해갖고 이건 소금 이렇게 싸니까 도저히 이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다른 용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 끝에 태양광을 마치 누가 태양광 저기 선 묻은다. 여기 태양광 들어와요? 네. 저기가 또 저쪽에다 가고. 소금값은 예전 같지 않게 불안정하고 일할 사람은 없고 마을 주민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 염전 위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햇빛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니 더 궁금할 수밖에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태양광 발전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비금 주민 주도형 태양광 조합장을 맡고 있는 소재옥입니다. 언제부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 시점을 11월이나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올 완공이 되면은 좀 저기 생산은 2025년부터 한다는 소리죠? 바로 11월 달부터 생산합니다. 11월 달부터 생산되고요. 네. 25년도부터는 아마 그 배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거 수익이 됐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더 그렇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안군이 주도하고 주민이 조합에 가입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비금도는 다릅니다. 주도형 태양광이 약 한 70만 평. 우리는 또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사업에 주민이 투자를 하고 출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 그래서 주민 주도형으로 실시하게 된 거죠. 아니 저 위에. 염전주들이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 투자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력이 생산되면 신안군의 이익 공유제 조례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도 햇빛 연금이 지급됩니다. 앉아도 뭐라고? 안자도 쪽에 송전솔로 또 태양광을 주민 주도형으로 하고 또 주민 공유제를 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농도 하고 또 많이 그렇게 지금 흐름이 좀 그 전반적으로 참 그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기술 애기 울음소리 끝인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 공유제가 시행이 되면은 우리 지역 인구도 조금 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우리가 뭐 소득이 없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식의 그 소득이 온다는 것 자체가 참 반갑고 기쁘죠. 앞으로 비금도를 포함해 5개 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햇빛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로 인구 유입에 성공한 신안으로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성군과 임실군에서 오셨다는군요. 우리 지역에 쏟아지는 햇빛을 보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신재생에너지 이 공유조례를 그러니까 주민들 모두가 이놈을 같이 나눠 먹자. 제일 중요한 철학이에요. 자, 그 바람과 het빛이 지역 주민들 것이다. 두 지역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거에 주민 이익 공유제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안의 성공 노하우를 제대로 배워갈 예정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바다보다 낮아요. 수심이 낮아.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선 안좌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지금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죠, 그렇죠? 이쪽부터 저 끝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전체가 300메가예요. 이 전체가. 모든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버님 대단하네요. 예. 저희도 이런 그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 소멸을 걱정할 때 신안군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천일염을 만들던 신안의 흔한 햇빛으로 연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주민과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바람으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지금 햇빛 연금 받은데 여기다 또 더해서 바람 연금까지 받게 되면 토득을 뒷받침해줘서 여건이 돼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잖아. 경제적인 입장에도 아까 무슨 변화가 있잖아. 국민들에게 말이야 이렇게 이익금을 말이야 배달해 준 게 처음 일이거든. 참 고마워요. 그렇지. 맨 늙은 사람만 있는데 여기서 고향을 들은다가 얼마나 좋겠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던 섬은 들어오고 싶은 섬이 되었고 이제는 살고 싶은 섬이 되었습니다.